기록해 이경훈, 김시우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마쓰야마 히데키 등과 공동 41위에 자리했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목요일 저녁 스포츠 가을 야구의 열기부터 느껴볼까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진행 중인 수원 KT 위즈파크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함성 소리부터 들립니다. 전화 연결을 했더니. 그렇습니다. 네. 예. 가을 야구 현장 열기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직접 가시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일단 17,600석이 모두 팔리면서 만원 관중을 동원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현장 예매분 6장이 4회까지 팔리지 않았는데 극적으로 팔리면서 만원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관중들은요, 코로나19 정책 완화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게 좀 눈길을 끌고요. 진짜 포스트 시즌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구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이 열리는 게 2006년 현대와 하나의 플레이오프 이후 16년 만인데요. 네. 자, KT가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했는데 수원에서 포스트 시즌 처음이야? 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최근 2년간은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KT는 홈구장 수원이 아닌 고척 스카이돔에서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치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상하게도 가을 야구할 때는 날씨가 정말 어김없이 쌀쌀해지거든요. 그래도 요 며칠 굉장히 좀 쌀쌀했었는데 오늘은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강철 감독도 날씨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정말 가을 날씨가 오늘 야구하기 딱 좋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오늘 현장 날씨는 영상 지금 한 15도 정도를 유지 중인데요. 네.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추위가 거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선수들도 오늘 참 야구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춥지 않은 날씨를 당겼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경기 상황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7회 초 기아 공격이 시작되고 있고요. KT가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KT가 3회 말 3점을 뽑으면서 먼저 힘을 냈고요. 기아는 4회와 5회 각각 1점을 뽑으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회 초 현재 1사인데 기아가 누상의 두 명을 내보내면서 1, 2루 득점 찬스를 막고 있는데요. 예, 좀 더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 승부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일단은 4위 KT가 기아에 무조건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와일드카드 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정규리그 4위 팀에게는 1승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 시즌 4위인 KT는 오늘 비기기만 해도 준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1승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 실제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이 4위 팀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KT가 지난 10일까지 경기를 치렀고 마지막 경기에서 좀 피하면서 아쉽게 4위로 내려앉은 이 충격 때문에 KT가 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KT가 좀 더 힘을 내면서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게요. 직전 경기에서 LG가 역전승을 하면서 드라마가 펼쳐졌잖아요. 뭐 KT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드라마였지만 그래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 점 차로 KT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 팀 분위기도 현장에서 좀 궁금합니다. 그 경기 전에 양 팀을 만나보셨을 텐데 감독과 선수들 만나보셨죠? 그렇습니다. KT의 분위기가 좀 많이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 KT 더가웃에서 이강철 감독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이 좀 화두였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선수들 분위기만 가라앉지 않기를 주장과 선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 네. 지금 일단 지난해 마지막 타이브레이크가 끝난 후 삼성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봐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크게 선수들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오늘 KT 더가웃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통합 챔피언에 올랐고 가을 야구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점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더한 것 같고요.
오늘 직접 만나본 선수들은 4위로 떨어진 아쉬움보다는 오늘 어떻게든 이겨서 준 플레이오프에 오르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가을 야구 유경험자의 여유가 묻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그렇죠. 사람이 먹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가 초반에 점수를 준 게 참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단기전 하면 선발 투수 싸움 그리고 실책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선발 싸움에서 좀 밀렸습니다. 단기전에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비 실책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기아 선발 롤린 선수는 1회와 2회를 모두 3자번태로 처리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3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롤린 선수 결국 3회 선두타자 배정대 선수를 볼넷으로 허용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어진 1, 2루에서 조용에게 우익수 키를 넘어가는 적시타를 맞고 2실점했고 이후 상황에서 기아는 우익수 나성범 선수의 결정적인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추가 실점까지 했습니다. 결국 단기전은 이렇게 자소한 실수에 승부가 갈리게 되는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KT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놀린이 좀 더 잘 막아줬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투수 교체 타임을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김종국 감독은요, 경기 전에 최진을 만나서 일찌감치, 롤린 선수가 무너지면 파누니 선수를 곧바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네. 파누니 선수, 롤린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겨받은 지 지금 현재까지 기아 타선을 무한타로 잘 묶고 있거든요. 일단 김종국 감독의 선택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KT 같은 경우에는 박병호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온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병호 선수는 지난달 10일 키움전에서 오른쪽 발목 뒤 인대가 파열됐는데 의료진으로부터 당시 이제 수술 공고를 받았지만 가을 야구에 출전하기 위해서 재활을 선택했고 한 달 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앞서 정규리그 최종전 등에서는 그 몸 상태 때문에 대타로만 나왔는데 오늘은 지명타자로 출전했습니다. 네. 이경철 감독이 박병호 선수는 정상일 때와 지금 비교해서 60-70%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큰 것 한 방을 기대하겠다. 대타보다는 선발 출전이 나을 것 같다. 선발 라인을 포함시켰다고 했고요. 오늘 박병호 선수의 이 경기 전 훈련도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 크게 무리 없이 주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7회 초가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연속해서 계속 득점권의 주자를 내보내고는 있는데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아예요. 네, 뭔가 좀 꼬여가는 이런 경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찬스가 계속 되지만 마지막 한 방이 좀 부족해서 계속 KT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KT가 이기거나 비기면은 내일 일정은 없지만 기아가 이기면 네. 2차전을 해야 되는데 기아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 양현종 선수는 참 가을 야구에서 너무 강했습니다. 네. 2009년과 2017년 두 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경험했고 2017년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2승 두 경기에서 1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0으로 MVP까지 뽑혔는데요. 오늘 경기 전 양현종 선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양현종 선수는 오늘 지면 5개월 정도 야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후회 없이 하자고 했다.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 선수들이 모두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승부가 진행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야구 팬 여러분들은 손에 땀을 쥐고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세영 기자는 한국 시리즈 끝날 때까지 계속 현장에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는 가지 못하지만 네. 언제든지 전화 연결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황 설명 그리고 현장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생생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상황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네, 이건 기자가 또 부러운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현장에서 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 시간으로 어제 10일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 4시였습니다. 토트넘과 독일의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가 챔피언스 리그 D조 4차전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이 경기 전까지 양 팀은 1승 1무 1패 동률이라서 16강 진출을 위해서 꼭 잡아야 되는 경기였고요.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했습니다. 0대1로,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그 일본인 선수 가마다 다이치 선수에게 이제 한 골을 먼저 내주면서 토트넘이 0대1로 지고 있던 전반 20분에 손흥민 선수 동점골,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정말 깔끔하게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대1로 앞서고 있던 전반 36분에 정말 멋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 호이비에르 선수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그것을 바로 그냥 발리 슈팅,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을 뽑아내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정말 시원하게 했고요. 또 감동적 장면이 첫 번째 골 득점한 후에 손흥민 선수가 왼팔에 감긴 검은 밴드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최근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 잔 피에로 벤트론의 토트넘 피지컬 코치를 추모하는 세리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감동도 자아냈고 손흥민 선수는 후반 12분 15분에 상대 수비수 투타의 2연속 경고를 이끌어내면서 퇴장시키기도 하는, 그러니까 2골 1퇴장 유도를 하는 맹활약을 펼쳤고 토트넘은 3대2로 승리하고 2승 1무 1패 승점 7점이 되면서 조선두로 올라갔습니다. 네. 와, 이게 한 달 반 전만 해도 손흥민 선수 골이 언제 터질까 노심초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정윤 기자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 걱정은 할 게 아니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축구 선수는 뭐 한 대여섯 경기 무득점은 노상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여섯 경기 연속 득점도 하고 네. 한 경기 3골도 넣고 그런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날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챔피언스리그 득점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지난 2019년 11월 세르비아의 쯔르베나 즈베즈다라는 팀과의 경기 이후에 약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넣은 골입니다. 손흥민처럼 많이 넣는 선수가 3년 동안 무득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지난 2년 동안 못 나갔어요. 아, 그래서 3년 만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로 치면 얼마 간격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지난 9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을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움에 이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라는 점도 있고 여러모로 기분 좋은 흐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5골 2도움으로 네. 어느새 굉장히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예년에 못지않은 거죠. 그럼요. 네. 이건 기자,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현지 평가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나고 많은 그 매체들이 평점 거의 9점, 8점, 9점, 10점 이런 식으로 정말 높은 평점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축구 연맹이 뽑은 이제 공식 MVP에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이 유럽 축구 연맹은 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라고 해서 POM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공식 MVP로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기 후에 토트넘 팬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다들 손흥민 선수를 경기 MOM이다. 경기에서 제일 잘한 선수다라고 꼽으면서 특히나 두 번째 골은 대단하다. 어떤 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골 넣고 난 이후에 그 골이 주는 그 반향을 정말 자기가 느끼면서 이런 반향은 처음 느꼈다라는 그런 정말 시적인 찬사까지 보내면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네. 이건 기자,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 직접 만나보셨죠? 네, 손흥민 선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특히나 그 두 번째 골,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발리 슈팅에 대한 골을 이제 여러 가지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이 너무 좋았어요. 골이 너무 좋게 와서 제가 발리를 슛으로 때릴 수 있겠고 사실 별로 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허이베르 선수가 짧은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서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거든요. 마주치면서 크로스를 올렸던 그 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찬스는 분명히 만들어내는 거고 선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오늘 좀 잘 됐던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예, 역시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멀티골의 주인공 손흥민 선수 만났었는데 그리고 김정희 기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상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는 날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도 역시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새벽 아니면 목요일 새벽에 열리죠. 예. 이번 두 팀의 경기는 오늘 목요일 새벽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가 먼저 경기를 하고 끝난 직후에 이제 토트넘 경기가 이어지는 식의 일정이었어요. 나폴리 경기는 A조에서 열렸는데 아약스,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했습니다. 아약스의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나폴리가 사전 전승으로 현재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팀 중 하나가 됐고요. 네. 사전 전승일 뿐 아니라 이 4경기에서 넣은 골이 3골, 4골, 4골, 6골. 정말 뭐 골을 쏟아붓고 있는 굉장히 화력이 걸출한 그런 팀이 나폴리입니다. 그 두 분 기자분 설명을 들어서 나폴리가 강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데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수비 위치도 바뀌었고 또 이제 파트너도 바뀌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포백을 쓰는 팀은 보통 센터백을 2명 쓰죠. 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좌중간에 서는 선수, 우중간에 서는 선수 2명이 이제 위치를 나누기 마련인데 김민재 선수는 과거 소속팀이나 대표팀에서는 늘 오른쪽이었어요. 오른발잡이기도 하고 지금도 대표팀에서는 김영권, 김민재 설 때 김영권 왼쪽, 김민재 오른쪽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반대로 나폴리에서는 전술상 왼쪽에 늘 섰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량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근데 김민재의 붙박이 파트너였던 라흐만이라는 센터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민재가 라흐만이 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네. 원래 김민재가 있던 왼쪽 자리에 왼발잡이 센터백인 주앙 제주스라는 브라질 센터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이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스 선수가 기량이 좀 하향세기도 하고 네. 오랜만에 경기를 그랬는지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제주스 선수가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거든요. 김민재는 좀 불안한 선배 센터백의 뒤까지 이제 봐줘야 하는 그런 좀 부담이 2배인 경기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더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약을 펼친 거네요. 네, 많이 어려워진 상태죠 지금. 예. 이건 기자, 영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대승에 열광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버풀이 그 나폴리와 같은 A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리버풀은 같은 이제 시간에 레인저스 원정을 갔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요즘 좀 안 좋아요. 지난 네. 주말 경기 아스널 원정에서도 2대3으로 지면서 어떻게 보면 아스널 런던 가서 뺨을 맞고 이제 그 분풀이를 제대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가서 했는데 레인저스 원정에서 7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후반 31분부터 후반 36분까지 약 한 6분 12초 동안 3골을 몰아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최단시간 해트트릭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르미누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이제 리그에서는 12위로 좀 부진한데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 나폴리에게 진 거를 제외하고는 3승 1패, 지금 승점 9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조 2위를 공고히 했고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16강에 확정 짓기 때문에 지금 영국 팬들, 특히나 리버풀 팬들은 그 리그에서 당하고 있는 그 서러움과 아쉬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제대로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부활의 신호탄이 이런 대승이 또 신호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경기 여러 경기가 펼쳐졌는데 어떤 경기들이 주목을 받았나요? 최대 빅매치는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밀란. 네. 두 팀 이름만 들어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강호인데 3대3 난타전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테르 밀란이 16강 진출에 굉장히 가까워졌고 바르셀로나는 아마 탈락이 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은 이변 없이 빅토리아 플젠 체코팀에 4대2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B조가 재밌습니다. B조는 돌풍의 팀. 벨기에 구단인 클리프 브리어라는 팀이 굉장히 순항 중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까지 무패 그리고 조위를 고수했어요. 네. 16강에 직행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강팀들이 다 고전을 했네요. 네, 어제 하루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요일 새벽 경기들을 보면 네. 말씀대로 강팀들이 힘을 못 썼는데요. 현재 전 유럽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맨체스터 시티인데 그렇죠. 뜻밖에도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0대0 무승부에 그쳤어요. 엘링 홀란이 골을 못 넣은 게 이제 이상한 선수가 됐는데 이날은 못 넣었고요. 사실 전반 초반에 페널티킥 실패 또 선수 퇴장 이런 게 겹치면서 굉장히 불운한 경기였습니다. 우승 후보 레알 마드리드가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비겼고 파리 생제르맹도 벤피카와 비겼고 무엇보다 요즘 정말 위기에 빠진 명문팀 유벤투스가 이스라엘 팀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지면서 지금 거의 탈락 직전입니다. 네. 그 맨시티가 0대0인 게 좀 의아한데 그 혼란을 쉬게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혼란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를 했어요. 몸 상태도 좀 봐야 되고 휴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차하면 집어넣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홀란 선수가 상당히 이제 뭐 계속 몸은 풀었습니다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김정영 기자가 이야기한 듯이 전반 25분에 맨시티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리아드 마레즈가 이거를 골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고 전반 30분에 세르지오 고메즈 선수가 수비수 격에 퇴장당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팀 운영도 그렇고 또 바르디올라 감독도 이 경기 어차피 이 경기 못 잡아도 챔피언스리그 16강 가는데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홀란 선수 휴식을 주고 이번 주말에 있을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 경기는 버리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어가는. 예, 네. 쉬어가는 타이밍.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벤투스가 뭐 챔피언스리그 자국 리그도 물론이고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조 최약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팀에게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1승 3패. 조하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전승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약에 한다 해도 자력 진출이 불가해서 현재로서는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이미 확정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진하고요. 이 팀의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라는 몇 년 전에 유벤투스의 황금기를 이제 이끌었던 감독이 돌아왔는데 지도력을 영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감독 경질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건 기자. 유벤투스라면 전통의 강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유벤투스가 올 시즌 그 세리아 리그에서도 이제 초반 9경기 3승 3무 2패 8위에 그치고 있고 지난 두 시즌과 그 전까지 리그 9연패를 했거든요. 9년 연속 우승을 하다가 지난 두 시즌에 연속 4위에 머물면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9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뭔가 이제 팀의 쌓이고 쌓인 적폐라든지 팀의 쌓이고 쌓인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질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도려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포그바, 디마리아, 코스티치 이런 선수들 데리고 왔는데 포그바 선수는 이렇게 데리고 와 놓고는 또 포그바 선수 부상이라서 경기 못 뛰고 있고 디마리아 선수도 부상이라서 경기 못 뛰고 있거든요. 여기에 키엘리니 그 스위스 선수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선수들 구심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그리 감독의 그런 선수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팬들이라든지 구단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경기력을 반전시키는 가장 좋은 충격 여법은 결국 감독 경질 및 교체인데 지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벤투스의 뭔가 우승 DNA랄까 이런 걸 좀 믿어봐야 되는데 우승한 지도 이제 벌써 2시즌 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유벤투스 팬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도 좀 실망스러웠는데 은바페와의 불화설이 이 경기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은 벤피카와 1대1 무승부에 그쳤어요. 네. 유벤투스와 달리 대체로 소강 중이기 때문에 16강 진출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은바페와의 그 불화설이 나온 직후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불화설은 또 이적설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불화설은 은바페 선수가 올해 여름 몇 달 전에 원래 이 팀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좀 남아라라고 이제 강권했다는 것이 이제 정설도 아니고 이제 은바페 선수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됐어요. 공식으로 이제 인정이 됐군요. 네, 프랑스가 움직여서 은바페를 붙잡았거든요. 근데 붙잡으면서 은바페 입맛에 맞게 팀을 좀 꾸려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메시와 네이마르라는 두 대선배의 어떤 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불만이라는 거죠. 자기 위주로 팀에 들어가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력한 기자들한테서도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기자,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경기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토트넘이 에버튼과 홈 경기를 합니다. 일요일 오전 1시 30분 손흥민 선수 챔피언스 골 넣었기 때문에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리버풀과 맨시티가 격돌을 합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0시 3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통신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맙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